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행렬식의 정의 또는 이제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 그것과 또 행렬식의 몇 가지 성질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행렬할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거를 다시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렬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앞에 행렬할 때 역행렬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그걸 구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자, 이제 행렬식을 통해서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거. 특히 우리가 앞에서 그 역행렬 구할 때는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우리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역행렬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행렬식 역행렬을 구해 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탕친 거죠. 근데 이제 행렬에 대해서 과연 역행렬이 존재하겠는가 미리 확인하고 결국에는 행렬식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통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된 뒤에 또 행렬식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또 행렬식을 통해서 구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렬식은 응용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로 역행렬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좀 증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요 강의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공부한 내용, 복습할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여인수라고 하는 거 앞에서 했었어요. 언제 했냐면 행렬식 계산할 때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할 때 여인수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그 행렬 A에 i행 J열에 있는 성분의 여인수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노트에 있는 걸 보면 저 i행 J열에 있는 성분 A 서브 ij의 여인수 대문자 A 서브 ij. 자, 이걸 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성분 A 서브 ij 즉 i행 J열에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여인수는 뭐냐면 그 성분이 있는 i행과 J열을 빼고 즉 행과 열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n-1차 그 정사 행렬을 만들죠. 차수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바로 그 행렬을 우리가 이제 m 서브 ij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을 한 다음에 앞에다가 뭘 곱합니까? 예,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j승. 그래서 이 숫자, 이거는 결국에는 여인수는 수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이 실수들 가지고 하나의 행렬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성분 A 서브 ij가 있으면요. 얘 대신에 그거의 여인수인 대문자 A 서브 ij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행렬 A의 성분들에 대해서 그거의 여인수 가지고 원래 성분 있었던 자리에다가 그 여인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행렬을 우리가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 자연스러운 용어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여인수 행렬 그 자체가 이제 쓰이는 게 아니라 얘의 트랜스포즈. 자,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뭡니까? 행을 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래 행렬에 i행에 있는 성분들을 i번째 열에다 쓰는 거. 자, 그렇게 만든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행렬 A의 수반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름은 수반 행렬, 딸림 행렬. 근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어드 조인트라는 표현 이거 상당히 많이 쓰고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반 행렬, 어드 조인트, 자 행렬 A의 어드 조인트, 자 정의 정확히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 아니라 그거의 트랜스포즈. 그래서 행렬 A의 여인수, 저 얘네들을 이제 원래 그 성분들 자리에 있었던 거, 성분들 자리에다 얘네들 대입하는 건데 그걸 트랜스포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의 여인수 행렬을 보면
1열의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A sub 1 more, A sub 1, 2, 점점점, A sub 1에. 자, 이런 식으로 여인수 행렬의 1행에 있는 성분을 이렇게 1열에다가 배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에 이 행에 있는 거를 자 여기서는 이 열에다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든 행렬을 행렬 A의 수반 행렬 어드 조인트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 우리가 일단 여기서 그 3x3 행렬 가지고 몇 개만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는 사실 그 계산에 직접 쓰이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거 증명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3x3 뭐 간단한 것만 아니지만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내가 그 여기 B 행렬 해놓고서 빈 공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몇 개만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B의 1열 성분이 3이에요. 자, 그러면 요 1열 성분의 여인수. 자, B, 1,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자,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이죠. 곱하기 어떤 행렬의 행렬식이냐 하면 행렬 B에서 1행과 1열을 제외해요. 그러면 여기 6, 3, 마이너스 4, 0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x2의 행렬이니까 자, 행렬식 바로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 3, 12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의 2승이니까 이제 플러스 1이고요. 이 행렬식은 12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얘가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됐죠. 자, 그러면 B12를 봅시다. B12. 자, 얘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승이고 곱하기 뭐에 대한 행렬식입니까? 1행과 2열을 제외하는 거예요. 1행과 2열. 즉 1행과 2열을 제외하고 남는 1, 3, 2, 0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1에 3승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자 요 행렬식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곱한 건 6인데 자 이쪽은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결국에는 플러스 6. 자 그러면 이 6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B12는 바로 여기. 6이 바로 B의 수반 행렬에 2행 1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 그 여인수를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B13이에요. 그쵸? 예. 자, 얘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승 되겠죠.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라플라스 여인수전기 할 때 행렬식 계산할 때는 요 앞에다가 우리가 요 성분을 곱했었거든요. 근데 여인수 계산할 때는 얘 곱하면 안 돼요. 앞에서 한 거에서 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정의가 자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승 곱하기 자 뭐에 대한 행렬식입니까? 얘는 1행과 3열을 제외한 1, 6, 2,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이거 이퀄 마이너스 1에 4승이니까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행렬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4 빼기 6이 11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거 이 마이너스 16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즉 B의 수반 행렬에 3행 1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 직접 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보기 여기 3번에 B 있죠? 자, 여기에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론 설명한 다음에 왜 얘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해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렘마 보조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정리.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 증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려우면 뭐 스킵하더라도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이해할 때 뭐 넘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이해를 해 보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행렬 A가 있어요. 얘는 이제 n차 정사 행렬.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그 2무의 n입니다. 에 대해서 여기 i행 J열에 있는 i하고 J하고 서로 다를 때 그때 바로 A 서브 I1하고 거기에다가 얘와 다른 그 성분에 대한 여인수인데 요 J가 I랑 다른 거예요. 요 조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이 결과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I와 J가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A, I1 곱하기 여기 또 I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행렬의 그 I행 첫 번째 일렬에 있는 성분과 그거의 여인수죠. 자, 더하기 AI2 곱하기 그거의 여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I와 J가 같은 거면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A 서브 IN 곱하기 그거의 여인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뭡니까? 앞에서 했었죠. 행렬에 대한 행렬식 계산할 때 행렬의 그 행렬식 계산할 때 뭐에 대해서 전개한 겁니까? I 행에 대한 전개죠. 그래서 이거 이퀄 바로 A의 행렬식. 자, 이게 우리가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렘마는 요 I와 J가 같지 않을 때는 자, 이렇게 곱하면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특별히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했었던 내용을 적당하게 활용을 하면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i가 2고 j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노트는 안 써 있지만 이거 좀 쓸게요. 자, 행렬 A를 한번 써봐요. 그럼 얘는 A11, A12, A1에 다음에 A21, A22, 점점점 A2에 자, 이런 식으로 행렬 A가 있어요. N2, AN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이는 행렬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행렬이냐면 행렬 A에서 1행을 제외하고 1행을 싹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2행에 있는 성분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게 행렬 B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렬 A의 1행 자리에다가 행렬 A의 2행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행렬 B예요. 자, 그러면 행렬 B는 1행과 2행의 성분이 같죠. 자, 우리 앞에서 행렬식의 성질에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행렬에 두 행의 성분이 같거나 또는 두 열의 성분이 같으면 그 행렬의 행렬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0이죠. 자, 지금 행렬 B는 1행과 2행 성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B의 행렬식은 0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에 이 0인 부분이 지금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렬 B는 행렬 B의 행렬식이 0인 걸 아는데 자, 이거를 다시 1행에 대해서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렬식이 0인 걸 알았어요. 근데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결국 행렬식이 0이니까 이퀄 0 되면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중에 i가 2일 때와 j가 1일 때 해당하는 거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행렬 B의 행렬식 계산을 해 볼게요. 자, 1행에 대해서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1이에요. 자, B 행렬의 1행 1열 성분은 A21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여인수. 자, 여인수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 곱하기 어떤 행렬의 행렬식인데, 자, 잘 보세요. 요 1행 1열 성분, 자, 요거에 대한 요 행렬식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얘가 들어있는, 즉 1행 1열 성분에 들어있는 1행과 1열을 제외하는 거거든요. 자, 1행과 1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행렬 A에서 1행과 1열을 제외한 부분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렬 B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행렬 A에서 1행을 제외하고 2행에 있는 성분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B는 1행만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행이 행렬 A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B의 1행 1열 성분, 자, 요거에 대한 여인수 계산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행렬 A의 1행 1열 성분에 대한 여인수 계산하고 똑같다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M 서브 원머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 부분이 뭐와 같냐면 A 서브 원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자, 행렬 A 이때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A11, A12, 점점점 A1에 이렇게. 자, 그래서 n번째 행 쓰고, 자, 행렬 B에 대한 행렬식이에요. 자, 행렬 B의 1행에 대해서 전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21이 자, 2행 1열 성분입니다. 이거의 여인수를 곱해야 되는 건데 그 여인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행렬 A에서의 1행 1열 성분의 여인수와 같다는 얘기죠. 왜? 자,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거와 A의 1행 1열 성분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A21 곱하기 A 행렬의 1행 1열 성분에 대한 여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더하기 행렬 B의 1행 2열 성분, 즉 A 여기는 2 이렇게 돼요. 곱하기 뭐냐면 얘 또 1행 2열 성분 얘에 대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행렬식인데 이건 또 뭐와 같습니까? 행렬 A에서 1행 2열 성분, 즉 이거죠.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도 일치해요. 결국에는 여기 곱해지는 게 뭐냐면 A, 1,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행렬 B의 1행에 대해서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하면 이 A, 2n 곱하기 행렬 A의 1행 n열에 대한 여인수 A 서브 1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요 B에 대한 행렬수 0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모양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증명하려고 했었던 거에 I 자리에 2가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J 자리에 1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지금 i가 2고 j가 1인 경우에 바로 이 형태를 계산하면 그 값이 0이다. 자, 이게 증명이 됐고요. 나머지 케이스도 모두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다 계산을 하면 0이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고요. 자, 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정리를 하나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학 쪽에서 되게 많이 쓰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행렬 A에다가 A의 수반 행렬을 곱하면 자, 단위 행렬에다가 A의 행렬식을 곱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거 증명은 이건 간단합니다. 위에 렘마 쓰면 바로 돼요. 그래서 A11 자, 행렬 일단 쓸게요. A12 곱하기 아니, 쭉 써서 A1에 그 다음에 A21, A22, A2에 쭉 그래서 자 이제 행렬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수반 행렬이에요. 어드 조인트 오브 A. 자, 자, 대문자 A로 성분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수들이 바로 이렇게 첨자가 들어갑니다. A sub 1에 이렇게. 그 다음에 A sub 2, 1, 2, 2. 자, 이런 식으로 열에다가 써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되면 A sub N1, A sub N2, A sub NN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퀄. 자, 행렬의 곱을 해봐요. 자, 1행 곱하기 1열 쭉 해봐요. 자, 그러면 A11 곱하기 그거의 여인수 더하기 A12 곱하기 그거의 여인수 쭉 더해서 A1N 곱하기 그거의 여인수. 자, 이게 뭡니까? 행렬 A에 대한 행렬식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그렇죠. 1행에 대해서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곱했을 때, 두 행렬 곱했을 때 1행 1열 성분은 A의 행렬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1행과 나머지 열들도 끼리끼리 곱해서 다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바로 방금 전에 증명한 요 렘마에 의해서, 보조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2행 1열 성분과 뒤의 행렬, 수반 행렬의 1열의 성분을 앞에 행렬 A의 2행과 뒤의 행렬, 수반 행렬의 1열을 또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결국 다시 또 이 계산에 의해서 0이 되는 거고 2행과 2열의 성분을 또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또 뭡니까? 행렬 A의 행렬식을 2행에 대해서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2행 2열 성분은 A의 행렬식이 되고 또 나머지는 바로 위 보조정리에 의해서 다 0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행렬을 곱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 주대각선은 다 A의 행렬식이 되고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뭐와 같냐 하면 단위 행렬에다가 A의 행렬식을 곱한 거와 같죠. 자, 이게 바로 정리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정리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 수업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관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따름 정리. 자, 따름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좀 중요한 정리를 증명한 뒤에 그거로부터 이제 따라 나오는 또 좋은 정리, 좋은 결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자, 위에 요 방금 전에 증명한 걸 보세요. 자, A의 행렬식이 얘가 0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A의 행렬식을 한번 A의 행렬식분의 1을 곱해봐요.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A의 행렬식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수반 행렬에 곱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의 행렬식은 실수기 때문에 그것분의 1 자체가 실수. 얘는 앞에 행렬 A에 붙어도 되지만 뒤에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붙어도 돼요. 자, 그러면 A에다가 얘를 곱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A의 행렬식분의 1을 이쪽에도 곱하면 여기는 1이 될 테니까 단위 행렬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어떤 행렬이 A가 있는데 뭐를 곱했어? 그때 단위 행렬이 됐어요. 그때 그 뭐라고 하는 게 뭡니까? A의 역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은 A의 행렬식분의 1 곱하기 수반 행렬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A의 행렬식 0이 아니면 역행렬 존재하죠. 역행렬 존재하는 행렬 뭐라 불렀습니까? 가역행렬이라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행렬식의 성질할 때 뭐를 증명을 했었냐면 A가 가역행렬이면 행렬식 0이 아니다. 이걸 증명했었습니다. 앞에 행렬식의 성질 2 동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거의 역을 증명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A가 가역행렬인 거와 필요 충분 조건, 즉 동치 관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쵸?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또 이론 증명할 때 아주 중요한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고,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때
2x2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이제 공부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A의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A의 역행렬이 자 요거다 라고 이제 그때는 설명 못 하겠죠. 어떻게 했냐면 2x2 행렬일 때는 지금 여기 노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르쳐요. 그냥 공식으로. 그래서 AD-BC가 0이 아닐 때, 즉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A의 역행렬은 AD-BC분의 1 곱하기 자, 요 2x2 행렬. 자, 요거. 근데 결국에는 요게 뭐냐 하면 요 2x2 행렬이 자, 얘가 행렬 A A, B, C, D 얘에 대한 수반 행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에서 2x2 행렬에 대한 역행렬 공식을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내용을 지금 방금 전에 증명한 A의 역행렬은 A의 행렬식분의 1을 A의 수반 행렬에다 곱한 거다. 자, 그거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공부한 거고 이제 지금 증명한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식입니다.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것 증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제나 또 연습 문제로 이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 노트에다가 관련된 연습 문제 내용을 조금 달아놨으니까 요 공식을 써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